안녕하세요, 구독자분들. 다음 주 시장 같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일 코스피가 대형주 중심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코스피가 1.78% 상승했고, 반대로 최근 상승에 대한 조정으로 코스닥은 0.55% 하락 마감했습니다. 대형주 중심으로 수급이 집중됐는데, 코스피에서 외국인 기관이 2.3조 원 순매수, 이 2100선을 회복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역시 말씀드린 대로 현대차가 10% 급등했고요. 삼성전자도 2%대 강세, 그리고 LG전자, 삼성중공업 등 시총 상위 쪽으로 기관도 1.2조, 그리고 외국인이 1.1조 순매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반대로 코스닥은 활성화 정책의 발표가 다음 주로 좀 연기가 됐고, 그리고 또 알테오젠 노이즈로 인해서 최근 반등을 줬었던 전고점 수준이죠. 920에서 930선 부근에서 3, 4거래일 정도 숨고르기를 했습니다. 잠시 뒤에 알테오젠도 자세히 그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일봉입니다. 올해 전체적으로 62평선에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지지력을 형성해주고 있고, 또 강세장에서는 62평은 건드리지 않고 보통 40에서 50선 정도에서는 지지력을 형성했는데, 지난주까지 한 10거래일 정도 50선을 강하게 지지해주면서 금요일 1100선을 강하게 지지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최근 11월 5일이죠. AI 거품 론발 11월 전체적인 증시 조정으로 인한 하락 추세의 상단을 3거래일 정도 지지력을 형성하면서 다시 한번 탄력을 키울 수 있는 상승 추세의 각도를 키우고 있습니다. 특징 섹터를 보시면 자동차, 원전, 반도체가 상대적 강세를 보였고, 반대로 최근 강세를 보였었던 로봇과 바이오는 숨고르기, 이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동차 섹터는 그 자동차 관세 불확실성 해소, 여기에 미국이 그 연비 규제 완화에 대한 수의 기대감도 형성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현대차 그룹 계열이 강세를 보였는데, 현대차, 현대모비스, 그리고 한국무브넥스, HL 만도 등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잠시 뒤에 현대차와 한국무브넥스 전체적인 추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전도 최근 조정에 대한 반등 시세가 나왔는데요. 젠스랑 CEO가 원전도 AI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이다, 이런 발언을 통해서 BHI, 태웅, 그리고 우진, S&T 에너지 등 원전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반도체도 AI 거품론에서 하나씩 빠져나오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또 슈퍼사이클 지속 전망인데, 삼성전자가 전체적인 그 상승을 주도했고, 중소형 AI 반도체 쪽에서는 역시 코리아 서키트, 그리고 오킨스전자, 칩스앤미디어 등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 주 우리가 집중적으로 체크할 경제 지표와 일정은 역시 9일부터 10일 예정되어 있는 FOMC 회의, 그리고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여기에 또 집중할 필요가 있고, 자, 그리고 AI 거품론에 대해서 하나씩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오라클의 실적 발표, 그리고 11일에는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11일에는 11월 PPI 미국 그 생산자 물가 지수도 발표를 하고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그 12월 FOMC에서의 금리 인하 기대감의 확대인데, 거의 25bp 인하 가능성은 기정사실화로 우리가 지금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발언 영향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기정사실화인데, 연준의 이중 책무 중 고용과 그다음에 물가 중에 고용 쪽의 무게 중심을 더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3주 전만 해도 39%까지 하락했었는데, 현재 87에서 89% 수준을 유지해주고 있고요. 여기에 친트럼프 성향인 캐비넷의 차기 연준 의장이 유력하기 때문에 내년까지 전체적인 금리 인하 기조를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요 이슈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최근 AI 거품론 영향 조정을 받았지만, 역시 중장기 사이클상 중간 평가 단계이고, 실적은 오히려 더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결국에는 공급 우위 장기하에 역대급 실적도 기대가 되고 있는데, 2026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합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08% 증가한 178조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26년 코스피 전체 영업 중 반도체가 약 40% 비중을 차지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 자, 그리고 또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증가분인 133조 원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증액분이 약 70%를 차지할 전망입니다. 단연 반도체가 코스피 실적 개선을 이끌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이는 4분기 서버 DRAM 가격이 역대 최대치로 인상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HBM 출하량이 급증하고 있고, 또 이 SSD 중심의 낸드 가격도 큰 폭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도 다시 한번 11월 조정에서 빠져나오는 흐름입니다. 11월 5일 AI 거품론이 제기될 때 전까지는 이렇게 9월부터 10월 11일 이평선을 상승 추세의 하단 지지력을 형성하면서 이런 상승 추세를 기록을 했었는데, 이렇게 11월 AI 거품론과 그 다음에 미국 12월 추가 금리 인하 불확실성, 여기에 또 환율까지 부담이 되면서 긴 박스권 조정을 형성했었습니다. 10만 5천 원 라인부터 9만 5천 원 라인까지 이렇게 박스권 상하단을 형성하면서 한 달 보름 가까이의 조정을 보였었고, 자, 그리고 5일 최근 코스닥 상승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외됐었던 코스피의 외국인 기관이 다시 한번 수급이 집중되면서 박스권 상단 라인인 10만 5천 원을
돌파하는 작업도 나왔습니다. 아직은 이제 정고점의 매물 소화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11월 4일과 11월 5일에 형성했었던 이 두 장대 음봉에 대한 이런 매물 소화 과정이고 5일과 같은 수급이 한 두세 번 정도 들어와야 다시 이렇게 각도를 이렇게 꺾였던 거에 대한 완벽한 매물 소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11월부터 외국인과 기관이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은 이제 긍정적이고요. 여전히 중장기 기준으로는 상승 추세가 견고하다. 자, 주봉상에서도 이제 9만 원을 돌파하면서 완전히 3파동 초세의 초입 구간으로 3파동 초입으로 들어갔고요. 자, 이렇게 신고가 돌파 후에 이런 돌파 지지력 돌파 시작점에 이런 지지력을 11월 조정 구간을 통해서 한 2, 3주 정도 지지력을 다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상방으로 틀었고요. 이제는 중요한 부분은 10만 원 지지력을 유지하면서 지금 현재 유지해주고 있는 자, 이런 상승 추세의 각도를 통해서 이제 다음 구간, 그러니까 코스피 기준 4,200에서 4,300선 라인까지 돌파가 나올 때 삼성전자는 다시 한번 11만 원부터 12만 원의 정고점 돌파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월봉상에서도 여전히 상승 추세가 견고한 그런 흐름이고, 일단 지금 계속 10월까지는 일부 대형주에 집중이 되었었고, 11월에는 전체적인 지수 조정, 그리고 12월 초까지는 이제 중소형 로봇과 바이오 중심의 이제 순환매였고, 그리고 키마쪽이 성격 대형주에도 수급이 금요일에 한번 들어왔다. 이게 삼성전자도 박스권 상단 10만 5천 원을 돌파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현대차 계열도 강세를 보였고, 그리고 또 이제 로봇 산업의 분위기는 모멘텀은 계속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코스닥 조정과 최근 로봇 급등에 대한 일부 단기 차익 실현도 나왔지만, 이렇게 눌림목을 주었을 때는 오히려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주도주들은 반복 매매 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및 밸류체인이 좀 주목이 받고 있습니다. 내년 그 로봇 산업 초기 양산기의 본격 돌입 전망인데, 이에 따른 로봇 부품 기업의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현대차가 보유하고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양산 준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는 시제품 제작 등 기술 개발이 주를 이뤘었는데, 이런 로봇 산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과 상용화의 흐름으로 넘어가는 단계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이미 테슬라라든가 피규어 AI 등 미국 로봇 기업과 그리고 유니트리, 유비텍 등 중국 로봇 기업도 모두 이미 양산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 액추에이터 가격을 100만 원으로 가정했을 때 로봇 1만 대당 약 3천억 규모의 액추에이터 매출 규모가 발생한다. 이런 분석 도 있는데, 이런 액추에이터라든가 이제 감속기 관련 종목군들 정말 많이 강조드렸었고, 또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끌고 가면서 반복 매매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액추에이터 관련주는 역시 삼연과 하이젠 RNM, 그리고 한라캐스트는 이제 경량화, 그리고 또 감속기 쪽에서는 SPG와 SPB테크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보면, 자, 한라캐스트가 이제 시총 1조도 가능하다라는 리포트도 나왔는데, 여기 45% 이제 업사이드입니다. 그러니까 한라캐스트가 이미 그 테슬라 옵티머스 공급망의 직접적인 수혜주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1조 원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가 기준으로는 27,400원을 목표가로 제시를 했고요. 역시 그 많이 강조드렸죠. 다이캐스팅 전문 기업인데, 특히 경량 마그네슘 다이캐스팅 부품 분야의 선도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슬라 옵티머스 내부 부품용 서포팅 브레이크 공급사이고, 올해 테슬라로부터 수주가 이미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 수주 금액이라든가 이런 자세한 내용은 전 영상을 통해서 분석을 드렸습니다. 주요 제품 라인업을 살펴보면 자율주행용 카메라와 그리고 또 라이더 카메라 케이스가 있고, 그리고 커넥티드 디스플레이 프레임, 그리고 로봇 배터리와 전자 부품, 프레임 파츠가 있습니다. 25년 매출 영업이익을 약 1,040억 원, 그리고 160억 원이 예상이 되고 있고, 내년은 각각 약 2천억 원과 약 200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지속적인 실적 우상향이고, 시총 1조 원 타깃은 이제 26년 기준 PER 67배에 해당하는데, 대부분의 현재 그 로보틱스 기업이 아직은 적자 상태라는 점을 감안하면 27,500원 제시도 이제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이런 리포트 내용도 있었습니다. 자, 한라캐스트 일봉인데요. 자, 우리의 1차 매수가는 여기 8,000원 라인부터 9,500원 타점. 11월 전체적인 지수 조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상승 각도를 한번 꺾였을 때 그 다음 지지 라인에서 바로 9,500원 타점부터 만원 타점에서 다시 한번 그 비중 재확대를 많이 강조드렸고, 11월에 이런 하락 추세를 벗기고 상승 추세로 돌린 작업, 그리고 3, 4거래일 이렇게 지지력을 다지는 이런 타점, 그러니까 11,000원부터 만원 타점에서도 2차 비중 재확대를 드렸습니다. 자, 지금은 말 그대로 역사적 신고가로 상승 1파, 그리고 조정 2파, 상승 3파의 지금 이런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12월 4일에 갭상승 출발을 하면서 완전히 주가가 이런 식으로 이 박스권을 완전히 넘어서는 레벨업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자,
네, 자 2차 목표가도 돌파를 했지만 아직도 12평도 아니고 신고가 종목인데 5위평 급등 추세를 그대로 유지해주고 있다. 따라서 12평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 끌고 가면서 일단 한라캐스트는 16,000원부터 17,000원의 이 라인은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 형성될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금요일 로봇들 조정을 줬을 때 한라캐스트는 상대적 강세를 보였는데 한번 2, 3거래일 이렇게 18,000원 아래로 들어오는 이런 작업들이 나오면 이 구간에서 한번 챙김 비중을 다시 확대하는 전략도 제가 실시간으로 그 무료 텔레방 통해서 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상에서도 완전히 레벨업한 단계죠. 특히 신규 3, 4개 종목군들은 이렇게 상장 이벤트 시세 후에 이런 박스권을 넘어서면 최소 이 그 박스권만큼의 시세는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고, 역시 주봉상으로도 여기 상승 3파의 중간 단계이다. 자, 따라서 목표가도 27,500원까지 제시하고 있는 리포트가 나온 것도 마찬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단기 눌림목을 주어지면은 18,000원 아래에서는 다시 한번 비중 확대하는 전략도 같이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가 10.93% 급등 마감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미국 로봇 산업과 자동차 관련 수혜 기대감인데, 미국이 어제 영상에서 올려드린 것처럼 중국의 로봇 패권을 경쟁하기 위해서 내년 초에 로봇 산업 촉진을 위한 행정명령도 준비한다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현대차 수혜가 기대를 받고 있는데, 이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가 현대차 미국 공장에서 이제 테스트 중입니다. 그리고 1월이죠. 그 CES에서 현대차 그룹의 로봇 기술 발표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로봇 사업 확장이 가시화되면서 전체적인 자동차 밸류체인도 로봇의 액추에이터, 센서 등으로 사업이 확장될 전망입니다. 로봇의 액추에이터에 필요한 기반 기술은 이미 현대차 그룹이 확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액추에이터의 구성 요소인 고토크 모터와 센서, 감속기 중 고토크 모터와 센서는 이미 한 세대 넘는 생산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체의 로봇 산업으로의 추세정으로는 역시 사면과 현대 오토웨버인데, 사면 말씀드린 대로 미국 빅테크 두 곳과 액추에이터 품질 테스트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자동차 부품사로서 검증된 고토크 모터 성능이 로봇과 방산으로 확산되고 있다. 사면 일봉인데요. 자, 우리의 이제 매수가는 여기 27,500원, 전형적인 신고가 돌파와 상승 3파동의 중간 단계이다. 11월 전체적인 지수 조정 전까지는 12평을 유지하면서 상승 1파동이 나왔고, 자, 가격 기준으로 3만 원부터 25,000원의 11월 조정은 말씀드린 전체적인 글로벌 증시의 조정 영향. 하지만 이런 정고점 라인에서는 전체적으로 지지력을 확실하게 유지해줬고, 우리는 바로 요 타점, 그러니까 한라캐스트 집중드렸던 타점과 똑같이 바로 요 구간에서 사면을 추천을 드렸고요. 자, 11월 이렇게 지금 단기 과열 구간이지만은 외국인 나간 흔적 없이 계속 들어와주고 있고, 기간도 단기 차익 실현 성격을 제외하고서는 나간 흔적이 없습니다. 자, 한라캐스트와 더불어서 급등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12평 추세를 허락하지 않고 여전히 5위평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금요일 로봇 섹터 전체적인 단기 눌림목 중에서도 한라캐스트와 사면은 역시 차량 관련, 그러니까 경량화 관련이라든가 사면은 또 액추에이터 모터 관련으로 인해서 강세를 보였고, 자, 지금 특히 6거래일 동안 4만 원의 지지력을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가격 조정이 아니라 기간 조정으로 12평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단기 기준 있죠. 단기 기준으로 사면은 이 4만 원 전후가 강력한 지지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41,000원부터 39,000원 사이에서의 지지력을 유지를 해주면 단기 기준으로 해서도 상승 1파, 그리고 한 6거래일 횡보를 통해서 조정 2파를 진행되고 있고, 또 지지력을 확실하게 다져놓고 있는 흐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4만 원 초반의 라인에 단기 눌림목을 주면은 다시 한번 챙김 비중을 확대하면서 다음 정고점 5만 원과 6만 원까지의 돌파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주봉상에서도 역시 완전히 주가가 레벨업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도 상승 1, 그다음에 조정 2파, 상승 3파가 나오고 있고, 한 번 더 12월 달에 여기 4만 원 말씀드린 일봉 기준으로 설명드렸던 4만 원을 지지력을 형성하면서 한 번 더 슈팅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 4만 원 초반 라인에 지지력이 확인이 되면 바로 다음 주 사면 추가 공략 비중 재확대 타점도 빠짐없이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필 아래 링크를 검색하셔서 무료 텔레방에 입장하시면 장중 실시간으로 체크와 타점도 분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가 금요일에 조정을 보였지만 역시 AI 바이오와 의료기기 관련주들, 특히 이제 신규 새내기 중심의 종목군들은 탄탄한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는데, 특히 저희가 갖고 있는 이뮤논시아가 한 번 더 좀 모멘텀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뉴스도 있었는데, 희귀 난치 혈액암 영역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시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재발부른 NKT 세포 림프종 환자에게서 덴버스터 투구가 기존 치료 대비 월등히 높은 치료 반응과 장기 생존 이점을 확인했다는 임상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종양 미세 환경 분석 및 인공지능을 활용한 세포막 특이성 분석도 함께 소개를 했고요. 단독 요법임에도 CR 완전 간해죠. 완전 간해가 63%에 달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평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핵심 에셋인 IMMC 001과 IMMC 002를 기반으로 두 항체의 기전을 결합한 이중 항체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이미
선두 파이프라인인 PDL1을 타깃으로 하는 덴버 스토트우드는 이상을 완료했고 NKT 세포 림포중에 대해서도 지난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희귀 의약품 지정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추세를 보시더라도요. 자, 우리의 매수가는 여기 7,250원 타점, 그러니까 7,500원부터 7,000원에 매집을 드렸고 역시 이렇게 긴 박스권을 지지해주고 돌파 시작점, 돌파 공략으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섹터는 다르지만 지금 사명과 차트가 똑같네요. 자, 이렇게 신고가 돌파 추세로 가고 있는데 단기 과열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12평을 허락하지 않고 여전히 5,2평 추세를 그대로 유지해주고 있다. 사명과 똑같이 6거래일 동안 이렇게 가격 조정을 주지 않고 기간 조정을 통해서 12평을 기다려주고 있는 흐름, 그리고 또 단기 지지력을 10,000원 초반에서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추가 공략 타점은 1,500원부터 10,000원에 여기 단기 지지력이 형성이 되면 단기 기준으로 해서도 상승 1파, 6거래일 정도 횡보 조정을 통한 조정 2파. 자, 그리고 이제 금요일에는 한번 코스닥 약세로 윗꼬리를 형성했기 때문에 500원 전후, 그러니까 1,500원 중심값에서 다시 한번 비중 확대와 정고점 추가 돌파를 볼 수 있는 이런 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다음 주 사명과 이뮤논시아의 반복 매매 타점도 집중하고요. 자, 주봉상에서 완전히 또 레벨업했죠. 역시 신규 3, 4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동안 돌파하기 전에 있었던 7,000원부터 5,000원의 박스권을 완전히 탈피하면서 주가는 새로운 레벨업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봉상에서도 아직 이격도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 자, 그리고 1차 지난주에 말씀드린 요 10,000원의 상승 추세의 지지력을 형성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 10,000원 초반의 지지력을 확인하고 자, 이렇게 눌림목을 주어지면 다시 한번 챙김 비중 재확대, 추가 돌파도 기대하는 전략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금요일 코스닥 조정에 크게 두 가지의 요인을 살펴보면 역시 첫 번째로는 코스닥 활성화 정책 발표의 이제 연기인데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바뀐 거가 아니라 이제 그 12월 3일 개엄 1주년을 맞아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이벤트 한번 발표 일정만 연기된 건데 이미 계속 또 뉴스가 나오고 있죠. 다음 주 초쯤에 10일과 11일 사이에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알테오젠 노이즈인데 회사 측에서도 그 자사 홈페이지에 빠르게 그 발표를 했습니다. 독일 내 가처분 인용에 대한 주주 안내문을 게시했는데 이번 가처분 인용 결정이 본안 소송의 결론이나 특허의 최종 유효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자, 우선 키트로다 SC는 이제 세계 1위 매출 의약품, 그리고 또 MSD의 명형 항암제인 키트로다의 알테오젠의 SC 전환 플랫폼이죠. 하이브로자임을 적용해서 개발한 피하 주사 제형입니다. MSD는 독일 특허청에 할로자임의 엠다제 특허 무효 심판을 이미 제기한 상태이고 이번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서도 즉각 항소할 거라고 예상이 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자, 이번 사안은 그 파트너사인 MSD와 할로자임 간의 이제 법적 분쟁이다. 따라서 우리 회사는 그 구체적 내용이나 주장에 대해 관여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도 밝혔고, 자, 이번 뒤늦게 진행되는 무효심에서 이제 특허가 재판단되는 시간차, 그러니까 즉 침해 무효 판단에 갭이 생긴다. 자, 이러한 구조적인 특징 때문에 이번 독일의 가처분 인용 결정은 본안의 결론이나 특허의 최종 유효성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 측에서도 이제 입장을 밝혔지만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단기 불확실성으로 작용을 했고, 그래도 시장 참가자들은 이제 빠르게 반응을 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알테오젠뿐만이 아니라 이제 상관없는 다른 바이오 쪽도 이제 한번 각도를 꺾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좀 전체적인 바이오 섹터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위에 ABL 바이오라든가 리가켄 바이오, 한올 바이오 파마 등 이런 시총 상위 종목군들도 같이 조정을 줬었고, 그리고 AI 바이오라든가 의료 기기들도 한번 단기 눌림목을 줬습니다. 자, 알테오젠 일봉인데요. 자, 지금까지 10월부터 22평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상승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었고, 기술적으로 전고점을 돌파한 50만 원부터 52만 원 라인, 특히 52만 원 라인을 박스권 하단으로 형성을 했었는데, 자, 이번 노이즈로 인해서 한번 각도를 꺾었습니다. 자, 일단 단기 충격이고 금요일 저점 수준에서 한 3, 4거래일 정도 이제 추가 하락 없이 자, 이렇게 횡보를 통해서 진정되는 모습이 나와야 이번 노이즈도 하나씩 그 빠져나간다고 볼 수가 있겠고, 자, 이렇게 장대 음봉을 줬을 때 대량 거래량이 같이 나온 점, 자,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대량 또 매도세가 나온 점. 자, 코스피의 이전을 앞두고 이제 기관 쪽에서 이제 매도의 핑계를 찾는 과정에서 요번 노이즈를 통해서 또 시원하게 물량을 털어내는 그런 모습도 나왔습니다. 자, 하지만 8월부터 유지해주고 있었던 이런 박스권 하단까지 장중 저점을 형성하면서 나올 만큼의 매도 물량들은 충분히 나왔다는 점. 따라서 말씀드린 대로 47만 5천 원 전후에서 어느 정도의 횡보를 통한 노이즈를 이렇게 빠져나오고 52만 원까지의 1차 급락에 대한 반등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주봉상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정고점을 돌파한 이런 타점 45만 원까지 다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이제 지지력을 한번 확보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금요일 밑꼬리를 통해서 이제 나왔고, 자, 말씀드린 대로 노란 박스 구간에서의 이제 진정, 그리고 1차 52만 원까지의 1차 반등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자, 알테오젠 영향 다른 그 바이오 쪽도 같이 덩달아 밀렸기 때문에 알테오젠 추가 급락이 마무리되고 멈춰주면 다른 제약 바이오와 AI 바이오, 의료기기 특히 이런 주도주들은 이번 금요일
음봉에 대한 강한 반등 시세가 나올 겁니다. 따라서 이런 주도주들 있죠. 말씀드렸던 그래피라든가 이뮤논시아 등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AI 바이오 종목군들, 특히 새내기 바이오 종목군들은 다시 한번 비중 재확대, 또 재공략 찬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시장은 11월 시장 충격에서 빠르게 돌려 나오고 있고, 역시 로봇과 바이오 중심으로 1차 랠리가 형성됐었고, 금요일 로봇과 바이오가 쉴 때 상대적으로 소외됐었던 대형주를 한번 수급적으로 만져줬고요. 그리고 조선과 원전 쪽 이렇게 순환매가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양 시장의 키 맞추기 플러스 섹터별 순환매로 보시면 되고, 계속 연말 연초까지의 우리의 컨셉은 위 주도주의 순환매이다. 즉 조정 구간 섹터는 비중을 확대하고, 그리고 단기 과열적으로 이격도가 많이 벌어졌을 때는 그 섹터의 비중을 한번 줄이면서 수익 실현, 이런 작업들을 계속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로봇도 금요일에 단기 조정을 줬는데 또 한 번의 찬스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그 사면이라든가 한라캐스트 반복매매 설명을 드렸고, 자, 그리고 또 지난 영상 통해서 클로봇과 하이젠 RNM, 그리고 휴림 로봇과 제닉스 로보틱스 등 전체적인 추세, 반복매매 타점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꼭 한 번씩 확인하시고, 자, 오늘은 새로운 매집주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SK그룹은 유일 로보틱스, 현대차 쪽은 역시 클로봇 이렇게 있다면, LG전자 쪽은 로보스타거든요. 로보스타의 기업 개요와 차트, 추세를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묵직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종목군으로 한라캐스트, 하이젠 RNM, 클로봇 많이 강조드렸고 이미 높은 수익 구간입니다. 로보스타는 이제 산업용 로봇과 협동 로봇,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를 위한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주력 제품으로는 제조용 로봇과 모바일 로봇, 반도체 장비 등을 확보하고 있고요. 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LG전자가 지분 33.4%를 보유한 최대 주주로, 최근에 LG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와 지능형 자율 공장의 핵심 하드웨어 공급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뉴스 먼저 올려드렸었는데, LG전자가 그 스마트 팩토리를 키워서 370조 시장을 선점하겠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 기술과 사업을 전담할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센터를 신설을 하고요. 자, 그리고 피지컬 AI 시대를 맞아서 스마트 팩토리 사업을 첫 승부처로 회사 측에서 전사적으로 지금 키우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역시 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자, 이미 그 지난해 외부 기업 수주가 3천억대였는데 기존 추산인 4천억대를 넘어서 5천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약 30%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에 그 스마트 팩토리는 기업 간 거래 매출이 중요한 축이기도 한데 B2B 비중을 확대 중인 회사의 체질 전환에도 청신호이다. 자, 이런 뉴스도 있었고요. 자, 그래서 전 영상을 통해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20세기 제조 공정이 바야흐로 AI와 로봇 중심의 피지컬 AI 공장으로 재설계되고 있다. 시대적 패러다임이고, LG전자뿐만이 아니라 주요 국내 기업 그리고 글로벌 빅테크들도 모두 뛰어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로봇 산업 육성 언급이 피지컬 AI 트리거로 작용하고 있다. 자, 기술적인 부분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보스타 일봉인데요. 자, 역시 11월 전체적인 증시 충격 전에 12평 추세를 통해서 상승 1파동이 나왔고, 가격 기준으로 바로 요 날이죠. 11월 5일과 11월 6일 장대 음봉, 전체적인 글로벌 증시 충격으로 인해서 한번 각도를 꺾었다. 바로 위 각도에서 이 각도로 꺾였고, 역시 6만 원 초반 라인이 그 상승 1파동, 그러니까 전고점을 돌파할 때 돌파 시작점입니다. 따라서 10월 여기까지는 이제 저항 라인이었지만 이제 한번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지지 영역으로 바뀐 타점이고, 우리가 다 지금 11월 말에 로봇들을 다시 비중을 확대한 타점들이 다 여기 11월 말 다음 지지 라인에서 지지력을 형성할 때 다시 비중 재확대를 한 그런 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현재 로보스타는 이렇게 하락 추세의 상단을 벗겨놓고 그 다음에 상승 추세 전환 후에 지금 다시 한번 상승 추세의 지지력을 다지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로보스타 기준으로 해서는 8만 원부터 7만 원 사이는 계속 분할 매수를 통해서 매집하는 위치라고 보시면 되고, 금요일처럼 로봇이 한번 숨고르기 할 때 이렇게 눌림목을 통해서 7만 원 초반 라인까지 이렇게 매수를 해놓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우선 1차 단기 기준으로 전고점 라인인 9만 5천 원부터 10만 원 라인, 주봉을 보시더라도 자, 이렇게 상승 1파에서 11월 조정 2파를 줬었고,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그런 봉이 12월 첫째 주에 나왔습니다. 그때 그 지지 라인은 역시 7만 원 초반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7만 원 초반 라인에서 다시 한번 로보스타의 매집, 1차 전고점 이런 라인 9만 5천 원부터 10만 원 타점. 자, 월봉상에서도 지금 이런 흐름입니다. 1차 11월과 12월 지수 조정이라든가 변동성 구간대 7만 원부터 6만 5천 원의 지지력을 확실하게 형성이 됐고요. 자, 이렇게 단기 눌림목을 통해서 7만 원 초반의 지지력을 지금 확보 중. 그래서 우리가 7만 원 초반의 매집, 자, 그리고 전고점까지의 1차 시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따라서 지금 다음 주도 계속 이런 중소형 기술주 중심의 순환매는 계속 지속이 될 거고, 지난주 금요일처럼 한번 이렇게 단기 차익 실현도 나오고, 그다음에 소외 섹터라든가 그리고 또 코스피, 코스닥의 양시장의 키 맞추기도 계속 나올 겁니다. 전체적으로 AI 거품이라든가 그다음에 금리 불확실성에서 빠져나오고 있고, 그리고 큰 모멘텀은 로보틱스 중심으로 해서 점점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도
주도주 반복 매매와 그다음에 신고가 종목 중심으로 집중하면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프로필 아래 링크를 통해서 무료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시면 더 많은 주식 정보와 종목 분석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감사합니다.